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승우입니다. 6월 14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의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주식시장이 거의 그 항복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거의 5% 가까이 4.68% 빠진 그 나스닥이 필두로 해서 S&P 500도 3.88%, 그 다음에 다우는 2.79% 하락하면서 지난주에 그 CPI가 발표된 이후에 연거푸서 3거래일째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락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미국 시장이 끝났습니다. 또 미국에서 그 1년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데 이게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플러스 6.6%, 그러니까 1년간 그 인플레이션 기대치입니다. 이게 이제 전월 대비해서 0.3%포인트가 또 오른 겁니다. 특히 이제 그 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휘발유, 또 주거 비용 등 이런 것들이 급상승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더 미국 시장이 어렵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작한 우리 시장이 당연히 오늘 편하게 진행될 수는 없죠. 물론 어제 이제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코스피 시장은 그 시작 자체에서 1.26%가 아예 처음부터 빠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이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나서면서 좀 하락폭을 좀 줄이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 약보합 수준 0.05% 이렇게까지 이제 올라갔었지만 또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그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는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렇게 올랐을 때 2503포인트인가 이렇게 500을 살짝 다시 지키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최저점은 2457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지수가 계속 하락권에 머무니까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좀 늘려가면서 개인이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개인하고 기관이 좀 사면서 지수 하락을 상당히 둔화시켰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총 2,78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947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40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2,492.97포인트, 어제보다 0.46%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하락폭을 많이 줄이면서 약간 도지 형태의 양봉을 만들기는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 1.5% 이상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던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외국인은 사고 개인은 팔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를 하면서 하락폭이 상당히 줄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시간에 개인들이 큰 폭의 이제 하락을 보였는데, 매도를 보였는데, 이거는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시 이후에 다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에 나서면서 그 거래가 끝나고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가 이제 급락하기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94%, 804포인트까지 밀렸었어요. 거의 800포인트가 위협받는. 그렇다 이제 그나마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늘려갔던 게 그래도 오늘 이제 장중에 많이 코스닥을 회복시킨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6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88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977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최종 지수는 823.58포인트, 어제보다 0.63% 하락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시가총액 주요한 거를 보면 삼성전자 오늘 200원 빠졌는데 상당히 상위 거래원만 따지면은 외국인이 산 것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664억을 순매도했어요, 삼성전자를. 그래서 오늘 9거래일째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팔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100원 올랐지만 외국인들은 47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결국 다 이제 기관하고 개인이 산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 이제 그 LG 에너지솔루션을 178억 순매수한 거가 눈에 띄고 카카오를 90억 정도 순매수한 게 눈에 띌 뿐입니다. 그래서 기관은 오늘도 LG 에너지솔루션을 172억을 순매수했는데 그중에서 연기금이 10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관은 오늘 주로 뭐 사는 거였기 때문에 조금씩 뭐 네이버, LG와 뭐 SDI, 현대차 다 샀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이제 기관이 좀 방어를 하고 지수 방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보면 오늘 이제 2차전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랬습니다. 2차전지 쪽이 그 관련주들 괜찮았습니다.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7,300억 규모의 그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테슬라 향입니다. 테슬라에 팔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새롭게 건설되는 이 생산 라인은 요즘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전격적으로 여기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더 그쪽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원자력 관련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 에너지부 장관하고 면담한다 이런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얘기됐던 미국하고 해외 원전 시장을 공략하는데 협력하는 거하고 SMR 소형 그 원자료 SMR 등의 협력을 이제 논의하지 않겠느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이건 이제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합의 본 그런 이제 원전 동맹을 실제로 풀어나가는 협력을 증진하는 과정이다. 이래서 이제 원자력 관련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제약주들이 또 오늘 올랐어요.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제품의 판매 허가나 계약 뭐 이런 것 등등의 재료를 갖고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던 게 전반적인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은 굉장히 어제에 의해서 하락은 했지만 이제 충격을 조금씩 시장이 받아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 시장이 이제 이 하락권에서 이렇게 오늘처럼 막 깊이 빠졌다 또 막 올라왔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막 그런 이제 과정을 겪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그 기관이 좀 나서서 좀 사줬지만 이게 우리 자력으로 우리 시장 자력으로 이 해결하기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좀 어떻게 보면 좀 빈사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급하게 빠지니까 이제 여기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급하게 빠지니까 진짜 보석 같은 주식들이 막 싼 값에 널려 있으니 이런 때 이제 줍줍해야 우리 흔히 말 줍줍해야 대박 기회를 잡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요. 뭐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결코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지금 뭐 막 그 보석이 길거리에 널려 있다 이런 건 너무 좀 과잉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또 그렇게 되면 이게 급락급등을 거듭하는 그 장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급하게 튀어 오를 수는 있어요. 튀어 올랐다가 또 다시 급락했다가 막 이럴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한테 그런 마진을 주면서 이게 뭐 상승하고 이러기는 좀 어렵다. 그러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소상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제 이제 다 아시리라고 보고, 어제 제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시장을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지지선이 어제 2450,
그거가 만약에 무너져서 그걸 못 지키면 우리가 2300까지 가는 것도 한번 각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이제 뭐 보시기 따라서는 좀 섬찟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거의 2450까지 갔었어요. 2457에서 이제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런 예측이 좀 기술적 분석이지만 이건 뭐 제가 그냥 점쟁이처럼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런 건 좀 안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되는데 그냥 하여튼 뭐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도 그러면 2457에서 이거를 돌려세운 동력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이제 기관이었어요. 그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었어요. 근데 이제 연기금에서는 저점에서 상당히 올라오니까 그 1.88%까지 빠졌다가 저점에서 상당히 올라오니까 또 매수를 줄여버렸어요. 이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연기금이 376억을 총 순매수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107억인가요? 그 LG 에너솔루션 산 거 빼면 그렇게 많이 산 거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오전에 좀 이제 사는 척 하다가 이제 올라오니까 지수가 올라오니까 하고 오늘 이제 금융 투자만 혼자 이제 애를 썼습니다. 거의 2천억 가까이 금융 투자만 샀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금융 투자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가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 투자가 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418억 순매수로 금융 투자가 사는 쪽에 가담을 했지만 이제 저거 갖고는 안 되죠. 개인들도 뭐 계속해서 살 수는 없는 거고 개인들은 추가적인 하락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하는 데는 조금 힘이 될지 모르지만 이거를 이제 돌려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럼 외국인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싸다. 지금 뭐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주식이 보석 같은 주식이 길거리에 막 널려 있다. 정말 그렇게 볼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직전보단 싸죠. 떨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마구 매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글로벌 증시 전체가 문제가 지금 된 거잖아요. 우리만. 그러니까 각각 뭐 자기네 시장 하기도 바쁜 지금 상황인데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뭔가 매력적인 뭐가 있지 않는 한 여기 들어와서 이게 적극적으로 산다? 그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으세요? 네. 뭐 우리 바람이야 그렇겠지만 근데 다 그런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적어도 제 생각엔 적어도 이번 주에 연준의 발표가 지난 다음에 연준이 이제 금리 요새 이제 또 이 얘기 나오니까 뭐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요? 거기서 75bp다 이번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 연준은 발등에 불 떨어졌죠. 생각 같지 않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자꾸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는데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닌 거라는 걸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연준은 그냥 금리 올리는 것밖에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연준은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연준의 발표가 지난 다음에 시장이 그걸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나 강도나 이런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쉽게 잦아들기가 어렵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기가 이제 문제잖아요. 이 전쟁. 이게 곡물을 수출할 수 있는 항구를 다시 터서, 그것만 합의가 봐서 나간다 그래도 거기 항구에 기뢰 제거하는 것만 6개월이 걸린다는 외신 보도가 어제 있었어요. 기뢰가
수천 개래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또 시간이 꽤 걸린다는 얘기고, 뭐 그렇게 되더라도 한시적이라도 합의만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차고 갈수록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지만 러시아가 그 전쟁이 나고 100일 동안 군비를 쓴 것보다 돈을 더 벌었어요. 예, 이건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 EU 같은 데도 막 이제 러시아 거 하지 마라 막 이러니까 되게 말 잘 듣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또 그 결과를 까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많이 또 수입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개별적으로 뭐 포스코나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한전이나 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아직까지는 뭐 과거에 그런 거가 아직 단절 안 돼서 그렇다고 애써 변명할 수 있지만, 또 인도 같은 데는 그 러시아 원유를 수입해서 리파이너리 해갖고 그걸 다시 미국에 파는 또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그러니까 이 점점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지면 유럽에서도 말 안 듣는 국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제 프랑스 같은 데는 잘 미국이 통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러시아로 가고 있는 한 그런 형태로 이게 완전히 말라붙기는 힘들지 않을까. 중국, 인도는 계속 사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제 패권 다툼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괜히 거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러시아하고 미국의 이제 패권 다툼인데, 이게 이제 세계 시민들을 이렇게 이제 어렵게 불황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이런 패권 싸움이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뭐 그렇게 안 하죠. 이거는 파워 게임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해야죠. 한 명이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워낙 이런 파워게임은 이렇게 설 건드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진짜, 뭐 건강 이상설이 있는 푸틴이 어떻게 되든지 이게 그래야 결론이 나지 쉽게 날 것 같지가 않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가 점점 다가오는데 뭐 영 신통치 않아요. 이거 뭐 금방 끝낼 줄 알고 뭐 미국이 계속,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데는 우리나라에서 무기 사고 구식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셈법이 전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우선 이제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국민들이 점점 팍팍해지잖아요. 살기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그 유럽도 금리 오르고 이러면 우리 상상은 초월하는 이제 그런 압박이 들어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말을 잘 들으면서 과연 올겨울을 넘길 수 있을까? 이건 이제 러시아 셈법이죠. 러시아. 그래, 니네 이번 겨울만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쉽게 안 되면 우리도 뭔가 이거를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가닥을 잡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급하게 충격적으로 떨어진 게 탁 하고 튀어오르는 그런 반등. 또 막 이러는 거는 나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추세를 전환시키기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그런 것들이 해결 안 되면. 그래서 우리는 그럼 개인 투자가니까 우리가 막 앞장서서 푹 빠졌으니까 오늘 사서 탁, 뭐 오늘 이제 조금 떨어지는 게 잠잠에 조금 약해졌으니까 내일은 조금 올라갈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승과 하락이지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추세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가 좀 안심하고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그널이 뭐냐.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획기적인 해결, 뭐 전쟁을 끝나려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싸우면서도 뭔가 획기적인 어떤 거를 끌어내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나올 수 있죠. 그 요새 이제 터키가 중재해서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민이 살기 힘들어졌는데, 아니 그게 곡물이 있어도 못 갖다 먹고 원유가 있는데 못 쓰면서 이렇게 더럭같이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어떤 해결책이 나오든가, 아니면 두 달을 연속해서 CPI 같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은 항상 희망적인 쪽을 먼저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땡겨다 쓰는 거죠. 그래서 봐라,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투쳤다.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죽어가는 것만 남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죽어가는 것만 남았다는 얘기는 연준의 압박 강도도 약해질 거다. 이거를 이제 시장이 예상하니까 먼저 움직일 수 있죠. 적어도 뭐 이제 그런 게 나온다거나 어쩌다 한 달 갖고는 좀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나타나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시장이 다 빠져서 이제 더 이상 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 시장이 겪고 있는 거지만 막 그 신용 물량이라든지 레버리지 쓴 물량들이 다 털려서 이제 거의 그런 물량이 없다. 그래서 이제 팔 사람 거의 없어서 진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바닥권. 그 기술적인 바닥권이 되면 시장이 진짜 거짓말처럼 움직여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랬으니까. 큰 폭의 하락이 왔다가 뭐 2000년, 2008년 다 하락 오면 예, 그때 당시에는 시장이 다 끝날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추세가 전환됐다는 시그널을 우리한테 줘야 된다. 그거를 보고 움직여도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늦지 않다라는 거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우리가 유추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오히려 더 지금은 불안한 때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추세 전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말씀을 드려가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내공을 강하게 하는 시기다. 지금 이제 매매보다는 이런 흐름이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앞으로 이제 매매할 때 이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쓰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그 실전 투자 스쿨은 줌 라이브를 하는데 7시 반서부터 제가 이제 방송 마치고 바로 글로 이동해야 되니까 오늘 이제 100만 개미 그 여러분들 댓글 나신 거에 대한 답글은 좀 10시 이후에 제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좀 이제 어제보다는 좀 편안하게 빠졌지만 더 편안하게 시장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그널들이 나타나는지 이제 한번 같이 살펴봐가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